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주요 뉴스 클릭베스트 컷 김나연입니다. 이번 한 주 과연 어떤 사진들이 화제에 올랐을까요? 사회부 김종성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도 정말 다양한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했던 다양한 소식들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소식 빨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데 다들 노트북을 쓰고 있고 네. 여기 위에 보니까 BTS 리더 RM이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뭔가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또 기자회견이 있었죠. 그렇죠. 이곳은 서울 중구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입니다. DDP라고 하죠. 지난 17일 사진이고요. BTS의 새 앨범 매브 오브 더 솔 페르소나 발매 글로벌 기자간담회 현장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봤습니다. 네, 기자들이 300명 넘게 몰렸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DDP 알림 일관 전체가 이 BTS를 위해 특별히 꾸며졌습니다. 새 앨범 컨셉인 이 분홍색으로 주변이 꾸며졌는데 지금 보시면은 분홍빛이 이렇게 물들어 있는 모습 그렇죠.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이날 기자간담회를 생중계한 유튜브 채널 방탄TV에는 25만 명이 넘는 팬들이 동시에 접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 열기다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각종 차트에서도 1위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이 방탄소년단의 행보 하나하나가 역사다라는 이 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BTS 새 앨범이 미국 빌보드 차트, 그리고 영국 오피셜 차트, 일본 오리콘 차트를 휩쓸었습니다. 영국과 미국, 일본 이렇게 3대 차트를 모두 석권한 겁니다. 네, CNN에선 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BTS를 다루는 기사 제목이 BTS, 비틀스 이후 이런 팬덤은 없었다라는 제목이었는데 네. 정말 현지에서의 반응이 어떤지 이 제목 기사 하나만으로 딱 알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싸이의 강남스타일 때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이런 평가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대중문화평론가 정덕현 씨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인기는 절대 반짝 유행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싸이는 미국 시장에서 이벤트적인 요소가 강했고 갑작스럽게 반응을 얻었다가 훅 빠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다르게 방탄소년단은 특정 팬덤에 한정되지 않고 이 저변을 점차 넓혀가고 있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쳐가는 바람인 줄 알았는데 태풍이었다라는 평가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특정 팬덤에 한정되지 않고 저변 넓혀가고 있는 BTS. 그들의 성장이 계속 기대됩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봤던 BTS 사진과는 좀 사뭇 다른 느낌의 사진이죠. 네. 여야 3당 국회 원내대표들이 이렇게 함께 모였는데 표정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3명 다 각기 다른 표정이에요. 그렇습니다. 시선도 다르고 표정도 다르고 생각도 분명 다를 겁니다. 네. 이 사진은 지난 15일 오전 촬영한 사진이고요. 3당 원내대표들이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가졌는데 그때 저희가 촬영한 사진입니다. 네, 그럼 이날 이렇게 원내대표들이 모인 이유가 뭐였나요? 자, 정부의 추가 경정 예산 그리고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절충점을 또 찾지 못했습니다. 의사 일정을 좀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라고 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여야가 이렇게 강대강 대치를 계속하다 보니까 얼어붙은 전국의 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 내내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문제로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다음 사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당 의원들의 모습인데 손에 들고 있는 걸 보니까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 고발장 그리고 수사 의뢰서까지 이렇게 손으로 들고 있네요. 이번 주에 이렇게 또 고발장 그리고 수사 의뢰서를 제출했죠. 지난 15일 오전 상황입니다. 이 자유한국당 송원석, 이만희, 최교일, 이양수 의원이 서울 대검찰청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6일 긴급의원총회에서 청문 보고서 송부 재요청을 청와대발 항복요구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논평을 냈는데 대통령은 지명을 철회하고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등 인사 라인을
경질해야 된다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네. 여야 대치의 4월 임시국회는 중반이 지나도록 의사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4월 국회가 성과 없이 끝날 수 있다는 관측도 벌써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사실 4월 국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해서 근로기준법도 개정해야 하고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하기 위해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정말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이렇게 국회마저 여야 대립으로 민생 법안조차 처리하지 못하면 국회 정말 국민들에게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모습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재판을 계속해서 받아왔는데 이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는 모습이죠. 1심 선고로 지난 1월 30일 법정 구속된 지 77일 만입니다. 네, 재판부에서는 김 지사가 경남 창원의 주거지에서만 머물러야 한다라는 조건부로 보석을 허가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 재판부는 재판 관계인들 그리고 그 친족에게 협박이나 회유나 명예훼손 등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면서 도망이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사흘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를 해서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여야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민주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이 진실 규명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했고 정의당과 평화당도 합당한 결정이다라고 본다는 논평을 냈습니다. 네, 보수 야당은 다른 의견이었잖아요. 그렇죠. 한국당에서는 대국민 사법 포기 선언이라는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재특검을 주장하기도 했는데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어불성설 결정이다라면서 청와대 눈치 보기인가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네, 김 지사의 다음 공판기일은 바로 다음 주 25일로 정해졌습니다. 드루킹 관련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취재 열기가 몰려있는 한 사람. 네.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이 뉴스에 등장했어요. 최종구 금융위원장. 어떤 질문을 이렇게 받고 있는 겁니까? 자, 이 관심이 이 금융위와 관련된 내용은 또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요. 지난 15일 오후 사진을 촬영을 했습니다. 이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미나를 마친 뒤에 취재진에게 아시아나항공 매각 관련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금호아시아나의 수정 자구 계획에 대해서 채권단이 긍정적으로 평가할 듯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시아나항공 결국 매각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누가 그러면 아시아나항공의 새 주인이 될까? 이게 이제 제일 궁금한 사안이거든요. 네, 그 많은 누리꾼들이 그 거론되는 기업들 로고로 합성을 해서 맞아요. 새로운 이름을 또 이렇게 그렇습니다. 만들어내기도 했죠. 네, 이름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 기업들의 주가가 오르내리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금융가에서는 SK그룹, 그리고 하나그룹, CJ그룹, 애경그룹 등이 인수전에 뛰어들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하나 좀 따져보자면 SK 경우에는 작년에 이미 인수설이 한번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당시 SK는 공시를 통해서 아시아나 항공 지분 인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답했는데 업계에서는 SK그룹이 자금력이 충분할 뿐만 아니라 항공업에 진출할 경우 정유라든지 물류, 레저, 호텔, 면세점, 그리고 통신 같은 기존 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정확한 답변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 또 항공기 엔진 부품 등을 생산하고 있는 한화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한화하면은 뭐 우주산업, 방산 네. 뭐 이런 사업들을 영위를 하고 있죠. 지난 2015년 삼성에서 한화테크인, 그러니까 옛날에는 삼성테크인이었는데 그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네. 지난해 저비용 항공사 에어로K에 대해서 이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를 했던 전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역시 이번 아시아나항공 인수설에 대해서는 좀 부인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또 이 밖에도 다른 회사들도 거론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좀 그 저비용 항공업계에 뛰어들어서 재미를 봤던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애경그룹인데 네. 이 제주항공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죠. 아울러 CJ그룹 그리고 롯데그룹도
항공 운송 사업 진출에 큰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7년 티웨이 항공 인수를 추진했던 신세계그룹도 물망에 오르고 있고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기업들 모두 전혀 계획이 없다, 논의 중인 내용도 없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선을 긋고 있는데 네. 이렇게 하마평이 나오는 거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네.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결정되면서 주가가 급등해 몸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시아나항공 인수 가격도 덩달아 오르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누가 새 주인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한 아파트 앞에 이렇게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고요. 소방관의 모습, 지키고 있는 경찰관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또 굉장히 충격적인 묻지마 사건이 이렇게 발생했죠. 정말 충격과 공포라는 그런 표현이 딱 떨어지는 네. 사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 군데군데 모자이크 처리가 또 되어 있는데 예. 이게 또 혈흔의 모습입니다. 지난 17일 이 방화 난동 사건이 발생한 경남 진주시의 아파트 모습입니다. 현장 취재 기자가 전한 분위기는 공포였습니다. 출입구를 비롯해서 외부 주차장 이런 곳들 곳곳에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린 주민들의 혈흔이 곳곳에서 좀 관측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불이 난 것만 해도 굉장히 놀랐을 텐데 거기에다 이렇게 흉기 난동 사건에 사망자까지 나오다 보니 이 지역에 살던, 특히 이 아파트에 살던 주민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상식적으로 심야 시간에 잠을 자다가 비상벨이 울려서 뛰쳐나왔는데 누군가 흉기를 들고 덤볐다. 네. 이 이야기만 들어도 정말 소름이 돋는데요. 피의자가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인 범행에 나서 충격이 큰 만큼 피해자 보호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남경찰청에서는 피해자 보호팀 7명, 그리고 진주와 인근 경찰서 전문 상담관 23명을 투입했습니다. 네, 사건 당일에 피의자가 임금 체불에 불만이 있어서 이렇게 일을 저질렀다, 또 조현병 경력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사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공격이었다는 점이 가장 좀 걱정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11년 전인 2008년 서울 논현동 고시원 사건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30살이었던 범인 정모 씨, 고시원 3층 방에 불을 붙였습니다. 네. 고시원에 연기가 퍼지니까 사람들이 방에서 뛰쳐나왔죠. 그런데 정 씨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서 3층 복도에서 6명을 찌르고 또 4층으로 올라가서 5명을 또 찌른 정말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6명이 숨졌고 7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화재로 경황이 없는 사람들한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데다가 또 무고한 이웃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 이번 사건과 굉장히 유사하네요.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자신에게 피해를 주거나 모욕을 준 특정인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행이 아니라 내가 살 수 없다면 이 사회도 필요 없다, 이런 식의 극단적인 방식의 범죄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네, 이른 새벽에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이웃 주민들. 네,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피해자들의 아픔이 하루빨리 아물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또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 하나가 있었습니다. 해외 소식. 네.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인데 이렇게 활활 불에 탔습니다. 네, 저희도 이 숭례문 화재 때에도 비슷한 감정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이 노트르담, 프랑스 말로 우리의 여인, 카톨릭의 성모 마리아를 의미합니다. 프랑스 문화의 정수로 꼽히는 850여 년 역사의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일어난 이번 화재.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었고 첨탑에 있던 수탁 장식물이 가까스로 회수됐다고 합니다. 건물 내 마스터 오르간도 무사한 걸로 알려졌는데 정말 불행 중 다행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누구보다 가장 놀란 사람들 프랑스 국민들이겠죠. 네. 그중에서도 특히 파리 시민들 정말 놀랐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화재 다음 날부터 이 노트르담 대성당 인근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한 참석자는 연대와 배려의 물결을 직접 보니까 무척
위로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다른 참석자는 모두가 노트르담 근처에 모여서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을 보니까 파리지행을 비롯한 모든 프랑스인이 이 종교 유무를 떠나 연대하고 있다고 느낀다면서 감격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젠 무엇보다도 복구에 힘을 쏟아야 할 것 같은데 프랑스뿐이 아니라 전 세계 각지에서 구원 손길이 몰리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 성당을 5년 이내에 재건하겠다라고 강한 어조로 밝혔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이른바 큰손들이 앞장서서 돈을 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약 7억 유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9천억 원가량이 모금됐다고 하는데요. 구찌, 그리고 입생로랑 이런 고급 패션 브랜드를 거느리고 있는 캐링그룹 회장이 1억 유로, 그러니까 1,280억 원을 내놓겠다고 선언을 했고 예. 캐링그룹의 경쟁사죠. 루이비통모의 헤네시 같은 경우는 회장이 직접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배 이상 내겠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2억 유로, 2,56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네, 외국에서도 돕겠다는 곳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세계적인 문화유산이라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애플의 CEO죠. 팀 쿡 트위터를 통해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밝히지 않았는데 회사 차원에서 보건 노력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을 했고 미국 인디애나주에 있는 노트르담 대학교에서도 10만 달러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네, 문화재 복원 경험이 풍부한 이탈리아에서는 또 자기들 경험과 기술을 노트르담 대성당 복원에 사용하겠다 이렇게 나서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프랑스 국내 이런 물심양면 지원에 힘입어서 노트르담 대성당 복원 비용은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화재로 소실된 건물 이게 좀 어떻게 복구가 될지 정말 걱정이 앞서기도 한데 이 부분이 가장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죠. 네, 먼 나라의 일이지만 인류 전체의 문화유산입니다. 프랑스의 아픔에 위로를 보냅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네, 뭔가 컵에 이렇게 빨간색이 담겨져 있는데 과일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이게 뭔가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게 심장이에요. 에? 이게 심장이라고요? 예, 사람 심장과 같은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게 심장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좀 놀라십니다. 지난 15일 공개된 3D 프린팅 심장입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 대학 연구팀이 만들어서 이렇게 공개를 했다고 하죠. 아니 3D 프린터로 이렇게 이제 심장까지 만드는 거예요? 못 만드는 게 없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크기는 일반적인 심장보다 분명 작습니다. 이 체리 크기라고 보시면 된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작은 거네요. 맞습니다. 예. 이 심장은 3D 프린팅과 바이오 기술을 융합해서 인공 장기를 제작하는 바이오 프린팅 기술을 활용했다고 합니다. 바이오 프린팅, 잉크젯 프린터의 잉크 입자 크기가 사람 세포와 비슷하다는 점에서 착안한 개념입니다. 잉크가 특별합니다. 살아있는 세포를 기반으로 한 바이오 잉크를 원료로 써서 신체 조직 그리고 장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예, 체리 정도 크기면 아직은 좀 초보 단계인 것 같은데 실제로 작동도 하나요? 자, 이게 실제로 작동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직까지는 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세포라든지 혈관이라든지 심실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작동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포나 혈관까지 만들어낸 건 이번이 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진짜 심장 이식을 하려면 환자들이 다른 사람의 또 심장을 이식을 해야 돼서 굉장히 많이 기다리는 실정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상용화될 수 있다면 정말 큰 변화를 가져올 것 같아요. 맞습니다. 현재 많은 환자가 장기 이식을 기다리다가 정말 안타깝게 숨을 거두고 있는 게 정말 사실입니다. 저 3D 프린팅 심장이 이 환자들에게 적용되기까지는 아직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네. 인공 심장이 실제 장기처럼 작동하게 해야 하고 그리고 인체 이식을 할 경우에 좀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지 체크를 해야 되기 네.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팀을 이끈 탈 드비르 교수는 아마 10년 후 세계의 우수한 병원들에는 장기 프린터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과학의 발달이 가져올 변화, 인류의 올바른 방향으로 적용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주요 뉴스 클릭 베스트 컷. 저희가 준비한 사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사진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